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너무 요상합니다. 비염 보유자인 저는 날이 조금만 춥다 싶으면 콧물을 훌쩍이고 기침을 막 해대는데요. 회사 사무실 안에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창문을 잠깐 열어두면 정말 귀신같이 콧물이 납니다. 정말 서울 한복판 사무실에서 이렇게 담배 냄새가 난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라고 물으시는데, 제가 서울에 와서 입사한 회사 4개 중에 4개가 전부 다 실내 흡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이더라고요. 정말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뽑아먹을 거 다 뽑아먹고 금방이라도 망한 나라를 버리고 튈 것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어쨌든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사실 저는 이번 주에 독감 예방 접종을 맞았어야 했는데, 제가 예전에 독감 주사를 맞고 진짜 독감처럼 너무 아팠기 때문에 겁이 나서 아파도 괜찮은 날을 좀 고르다 보니까 아직 예방접종을 못 맞았고요. 지금 주사를 맞아놔야 저희 합창 공연 때까지 버틸 수 있을 텐데, 돌아오는 주가 또 마감주라서 걱정이 좀 많습니다. 이 독감 예방접종도 병원마다 가격이 좀 다 다르다 보니까 사전에 좀 미리 알아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회사 근처의 병원을 좀 알아봤더니 싸면 거리가 멀고 가까우면 비싸고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 근처도 좀 알아보기는 해야 되는데, 회사 근처의 병원들은 대부분 오후 4시면 마감을 한다고 해가지고 집 근처는 만약에 똑같이 4시에 마감을 한다 그러면 제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독감 주사를 맞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왜 그 비혼 여성 공동체 위드 안에서 운영하는 시니어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니어방의 분들이 건강증진센터나 가족보건의원이 가격이 좀 싸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혹시나 독감 예방접종을 맞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뭐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니는 회사 기준으로 찾아봤을 때는 가장 싼 가족보건의원이 정말 거리가 갔다 오기 좀 힘든 거리에 있더라고요. 어쨌든 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자, 그렇게 제가 서울에 와서 산 지도 벌써 1년이 넘었는데요. 사실 대구에서도 그랬지만 서울에서도 집, 지하철, 주민센터 뭐 요 정도밖에 안 돌아다녀가지고 사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잘 몰랐어요. 그냥 몰라도 상관이 없었어. 근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대구에 있는 더 커먼처럼 제로 웨이스트 리필 스토어가 있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두 소장님이 알려주셔가지고 겸사겸사 그냥 위치도 알아놓을 겸 혼자 사부작 다녀왔습니다. 뭐 제로 웨이스트 리필 스토어라고 하면 그 가게에서 대용량 세제나 뭐 대용량 먹거리 이런 것들을 구비해놓고 이제 가지고 오는 용기에 조금씩 덜어서 파는, 약간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자라고 하는 취지의 그런 가게인데, 제가 다녀온 리필 스토어는 1.5도씨 라고 해가지고 관악의 딸들이 자주 가고 또 좋아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에서는 더 커먼에 갈 때마다 과자랑 좀 특별한 식재료, 뭐 조미료 같은 것도 그냥 일반 소금 말고 뭐 앞에 뭐 많이 붙는 소금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는 식재료들을 소량으로 조금씩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테스트 삼아서 많이 조금씩 사다가 먹었었는데요. 여기에도 더 커먼이랑 규모가 조금 다를 뿐이지 비슷한 것들을 좀 많이 팔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언제나처럼 과자에 제일 먼저 눈이 갔지만 그냥 그날 저녁거리를 좀 사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가 현미 파스타를 조금 샀어요. 그리고 그 파스타를 어떤 소스에 먹을 거냐라고 고민을 하다가 저는 사실 토마토 소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크림 소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는 크림 소스를 팔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치즈가 들어있는 소스가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치즈가 들어있다는 파스타 소스를 하나 샀어요. 원래 이런 데 갈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빈 용기를 챙겨가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살 만큼을 좀 이렇게 덜어서 담아가지고 이렇게 가격을 매겨서 사가지고 오는 건데, 제가 처음 가는 곳이기도 하고 일단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뭘 얼만큼 살지. 그래가지고 좀 그냥 가본다라는 느낌으로 별 생각 없이 가다 보니까 그냥 말 그대로 빈손으로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현미 파스타를 좀 사고 싶다라고 하니까 사장님께서 크라프트지로 된 봉투에다가 현미 파스타 면을 이렇게 싸주셨어요. 그리고 웰컴 음료 이렇게 주는 것처럼
첫 방문을 기념한다면서 웰컴 사과를 하나를 주셨거든요. 그 비싼 사과 있잖아요. 그 머시기 골드 무슨 사과 그런 거였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이거 비싼 거잖아요. 저 먹을 거 주는 사람 제일 좋아해요. 이렇게 막 당당하게 외치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 나왔는데 어쩌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현미 파스타는 못 해 먹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대로 있고 그래도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 가게에서 나오면서 친언니한테도 혹시 이런 게 있는데 한번 구경하지 않겠냐라고 물어봤는데 언니도 이런 데는 한 번도 안 와봤는데 한번 가보자 라고 하길래 제가 금요일날 퇴근하자마자 언니랑 지하철역에서 만나가지고 1.5도시에 갔어요. 그래서 저는 들어가자마자 또 사장님이랑 뭐 이러쿵저러쿵 수다를 막 떨었고 그리고 언니는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좀 꼼꼼하게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뭐 성분이 좋은 린스라든지 뭐 바디 오일 같은 것들은 조금 써보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어가지고 다음에 필요할 때 용기를 챙겨와가지고 소량만 한번 테스트 삼아서 좀 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던 고구마 과자, 그러니까 고구마를 그대로 말린 그래서 저희 언니 입에는 조금 많이 달다 라고 할 수 있었는데 저는 정말 입에 딱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 고구마 과자와 말린 망고를 아주 가져간 용기에 가득가득 꾹꾹 눌러서 샀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이제 서비스로 베이글을 하나 주셔가지고 제가 또 그런 얘기했잖아요. 먹는 거 주는 사람 최고! 근데 제가 먹는 거에 눈이 돌아가지고 흥분을 하다 보니까 결제 카드를 카드기에다가 그냥 꽂아 놓고 나온 거예요. 근데 웬 데자부인가. 뭔가 기시감이 들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예, 제가 어로드 커피에서도 카드를 카드기에 그냥 꽂아 놓고 와가지고 직원분이 그걸 챙겨다 주셨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카운터 바로 옆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있어가지고 좀 뭔가 직원분이 발견하시자마자 저한테 바로 전달이 가능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결제를 하고 나와서 친언니랑 밥을 먹고 그리고 결제를 하려고 지갑을 열었는데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카드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순간 놀랐는데 혹시 카드를 뽑아서 그냥 가방 아무데나 넣어놓은 게 아닌가 해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다시 확인을 해보자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1.5도씨에다 카드를 꽂아놓고 온 게 맞았고 그래서 내일 찾으러 갈게요 하고 사장님이랑 연락이 잘 돼가지고 예, 저는 언니 집에서 정말 드물게 1박을 하고 언니 집에서 밥까지 잘 얻어먹고 그러고 카드를 찾으러 1.5도씨에 한 번 더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좀 의도치 않았지만 3일 연속으로 1.5도씨에 다녀왔는데요. 뭔가 제가 1.5도씨에 가서 사장님하고도 막 요즘에 그 코로나 이후로 카드를 셀프로 꽂고 빼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근데 전부 다 정신이 없었던 것 같다. 라면서 막 그랬더니, 맞아요. 그러면서 저도 먹는 거에 눈이 돌아서 정신이 없었고, 사장님도 뭔가 평소 같았으면 그거를 챙기셨을 텐데, 그때 조금 정신이 없으셨고, 전부 다 정신이 없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맞아요. 요즘에 카드 그냥 꽂아놓고 가는 손님도 되게 많아요. 이러면서 사장님이랑 같이 이제 깔깔깔깔 웃었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자주 가는 빵집이 하나 생겼는데, 제가 출퇴근하는 그 길목에 딱 있어가지고, 출근할 때도 사고, 퇴근할 때도 사고, 합창연습 갈 때도 사고,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눈에 보이면 계속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제는 친언니랑 같이 빵을 사러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가면서, 제가 요즘 너무 자주 오나요? 하하하, 이렇게 약간 웃으면서 들어갔는데, 거기에 있던 사장인지 직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더 자주 오는 손님도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기분 좋게 들어갔는데, 그냥 네, 자주 오시네요. 라고 했으면은 좋았을 텐데, 꼭 그렇게 더 자주 오는 손님도 있어요. 라는 말을 했어야 됐나. 그래서 정말 기분 좋게 빵을 사러 들어갔다가 좀 기분이 별로였다. 뭔가 반드시 친절할 필요도 없지만 구태여 그렇게 시비를 걸 이유도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빵 사지 말고 그냥 나올까라고 생각했다가 근데 그냥 제가 사려고 생각을 하고 갔던 빵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빵을 사고 나왔어요. 사실 근데 제가 그 빵집이 생기고 나서
원래도 그냥 간편하게 좀 이렇게 덥석덥석 집어먹기 좋아가지고 가끔 들르기는 했었지만 최근 며칠 사이에 좀 되게 더 자주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빵이 담긴 비닐 이외에 불필요한 겉봉투는 주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항상 그 겉봉투를 받지 않고 나왔었는데 어느 날 제가 또 평소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빵 하나를 집어서 비닐은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계산을 해주던 직원분께서 제가 봉투는 안 받아도 괜찮아요 라고 말을 했더니 항상 봉투 안 하시네요. 환경 보호하고 좋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또 은은한 관종으로서 이렇게 저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 계시면 더 자주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구체적인 얼굴 사실 기억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람 얼굴을 잘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정말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거는 피어싱을 하고 계셨고 머리 길이가 한 단발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얼핏 봤을 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의 여성분이셨는데 뭔가 되게 섣불리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냥 대충 가늠해 봤을 때 저보다는 조금 많이 어려 보이셨거든요. 어쨌든 그분이 다시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그 빵집에 더 자주 가는 것도 있었는데 뭔가 엉뚱한 사람이 제 마음을 꺾어놔서 그 생각을 하니까 지금도 기분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나고 싶은 그 직원분이 언제 근무하시는지를 제가 알면 그때 맞춰가지고 빵을 사러 가면 좋을 텐데 그분이 저한테 말을 걸어 오셨던 그때가 아마 제가 합창 연습 가기 직전에 지하철 타러 가면서 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사실 2시간 일찍 나가야 돼가지고 그 시간에 근무를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이 계신다면 한 번 더 보고 싶긴 하네요. 그리고 저 요새 동구밭 고체 치약을 쓰고 있거든요. 예전에 할인 이벤트를 많이 했을 때 제가 고체 치약을 써본 적도 없으면서 그냥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만으로 고체 치약이랑 뭐를 같이 샀었는데 세탁세제. 고체 세탁세제를 같이 샀었어요. 근데 그때는 고체 치약을 담아놓을 용기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언니 집에 갔을 때 나 그 용기를 사러 다이소에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했더니 언니가 깨끗하게 씻어놓은 용기가 있다 라고 해가지고 그걸 받아와서 고체 세탁세제랑 고체 치약을 각각 담아놨고 그리고 집에서는 제가 쓰고 있던 일반 치약을 다 쓰자마자 고체 치약으로 갈아탔어요. 근데 회사는 아직 그거를 좀 들고 다니기엔 조금 미묘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반 치약을 쓰고 있고 제가 이 고체 치약을 처음 썼을 때는 씹는 치약이라는 거에 조금 적응이 안 된다 싶었어요. 근데 이거 쓰다 보니까 향도 되게 개운하고 거품도 되게 풍성하고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잘 쓰고 있고 근데 사실은 또 제가 동구밭이 좋은 거는 알고 있었지만 사용하지는 않고 있었다가 최근이라고 하기엔 조금 되긴 했지만 어쨌든 최근에 동구밭에서 증정 이벤트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팟캐스트 비욘세라든지 영노자라든지 아니면 우리 비밀보장에도 광고를 넣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실질적으로 동구밭 제품을 처음 써보게 된 계기가 비욘세의 사연을 써서 당첨이 돼가지고 비누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제가 제 돈 주고 그냥 하나씩 사서 써보자 라고 하면서 고체 세탁세제랑 고체 치약을 샀던 거였어요.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써보고 좋다는 걸 느끼고 나서 동구밭 트위터를 팔로잉을 해놓고 이벤트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벤트를 한다 하면 무조건 RT하고 막 기대평 쓰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하는 것만큼 계속 당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동구밭 이벤트랑은 요게 이제 끝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내가 당첨이 안 되더라도 RT는 계속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최근에 그냥 이벤트 RT 참여만 해놓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게 당첨이 된 거예요. 그 혼세님이 방송에서 동구밭 설거지바가 좋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가지고 제가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집에서 아직 쓰고 있던 세제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동구밭 설거지바를 아직은 살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다 쓰면 사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바로 그 동구밭 설거지바 1kg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이게 동구밭에서 설거지바를 세는 단위라고 해야 되나? 기둥 사이즈라는 게 있어요. 비누 한 개에 100g씩 해가지고 5개 세트를 하면 그게 기둥 사이즈일 거예요, 아마. 그렇게 부르는데 제가 당첨된 1kg은 무려 그 기둥 사이즈 2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g짜리가 10개인 거야. 그럼 1kg 맞죠? 그래가지고 저는 좀 배달이나 외식보다는 집에서 밥을 많이 해먹기 때문에 뭐 설거지도 엄청 자주 하고 세제도 되게 많이 쓰는 편인데 고체로 된 설거지바는 제가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왜 잠깐 말씀드렸던 방송작가 유니온과 금융산업공익재단이 함께하는 너, 나, 우리, 위튜브라는 그 유튜브 채널에도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고체로 된 설거지 비누가 나오거든요. 그게 동구밭 거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 어쨌든 고체 설거지 비누가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조금 뭔가 기대를 가지고 여러모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좀 말 나온 김에 그 너, 나, 우리 위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예쁜 우리 새끼도 한 번씩 더 봐주세요. 이미 보셨지만 또 봐주세요. 요렇게 또 우리 혼세님과 정원이가 나오는 영상을 한번 틈새 홍보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하고 싶은 만화전에 가가지고 삐약삐약 공개 방송을 보고 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 올라올지 잘 모르겠다. 그냥 일단 그 삐약삐약 SNS를 잘 보고 계셔라. 이렇게 대충 말을 했었는데 그게 팟캐스트랑 유튜브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팟캐스트로 들으실 분들은 저는 일단 팟빵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만화 클래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294편 PDF 공개방송 삐약삐약의 새로운 프로젝트 2024 대운동회 라고 뜨거든요. 그거를 들으시면 되고 나는 팟캐스트 안 듣는다. 그냥 유튜브로 찾아서 듣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이드비 SIDEB 라는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역시나 만화클래식 294편 PDF 공개방송 삐약삐약의 새로운 프로젝트 2024 대운동회 라고 써있는 영상을 눌러서 라디오처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내 취향 홍보할 게 너무 많아. 그리고 또 이번 주부터 저의 색다른 근황이 하나 있는데요. 뭐 색다르다기보다는 그냥 하나 추가된 근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게임을 막 되게 즐기는 편이 아니라 가지고 만약에 반드시 해야 되면 그냥 딱 해야 되는 만큼만 하거든요. 그래서 NCT존 같은 경우에도 언니랑 그냥 같이 얘기할 거리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깔아서 했던 거였고 결국에는 용량을 너무 많이 잡아먹고 있어가지고 삭제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타이밍이 좋은 건지 NCT존을 이제 그만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에 두 소장님께서 피크민 블룸을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NCT존을 지우고 피크민 블룸을 깔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며칠 해보니까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다마고치로 동물 키우기 하듯이 약간 뭐 자꾸 키우고 이런 걸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솔직히 아직은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일단 두 소장님이랑 그다음에 관악의 딸들 몇 분이랑 친구를 맺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한주를 듣고 계시는 조각님들 중에서도 혹시나 피크민 하시는 분들 뭐 친구 맺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피크민을 얻으면 이름을 지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 짓는 데는 그렇게 별로 소질이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전부 피크민이 처음에 막 계속 막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많은 것들 이름을 다 지울 수가 없어가지고 가나다라, ABCD, 1, 2, 3, 4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놨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피크민 말고 조금 특별하게 생긴 피크민이 처음 나왔을 때 얘를 이름을 특별하게 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별한 피크민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이름을 황채, 원채, 원채채로 지어놨어요. 제가 좋아하는 퀸즈 아이의 원채가 이름이 원채니까 약간 황채, 원채, 원채채 이렇게 불리었던 그런 식의 별명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퀸즈아이 팬 단톡방에서 황채, 원채, 원채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튼, 제일 처음 나온 특별한 피크민에게 원채의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특별하게 생긴 피크민이 나왔을 때는 뭐 은희, 수기, 희미, 그다음에 뭐 제 실명까지 붙여가지고 일괄적으로 좀 이름을 많이 붙여놨습니다. 근데 그러고도 모자라가지고 나중에 피크민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얘들 이름을 그냥 처음에 약간 그런 거거든요. 이 피크민이 발견된 지역 이름이 거기 막 들어가 있거나 이러거든요. 예를 들면 뭐 신도림역의 하얀 피크민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생겨서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있는 거라 가지고 그대로 그냥 방치. 근데 그러다가 그거 좀 너무 좀 성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과일 이름을 좀 갖다 붙여놨어요. 근데 진짜 창의력 너무 없죠. 근데 어쨌든 이거를 하자고 하니까 일단 하긴 하는데 정말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퇴근하다가 부소장님이 계시는 그 두드림 사무실에 들러가지고 나 이거 뭐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또 소장님이 이것저것 막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피크민 머리에 꽃이 이렇게 피는데 꽃 색깔 바꾸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 가만 보니까 이것도 다른 게임들처럼 과금을 하게끔 돈을 쓰게끔 해놨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게임도 안 좋아하는데 뭐 구태여 돈까지 쓸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돈 안 쓰고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계속 뭔가 반복 노동하는 그런 게임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젠가 그젠가 두 소장님이 피크민에서 저한테 엽서를 보내셨는데 이 엽서가 어디로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루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오랜만이죠, 마루님? 그래서 마루님이 한 몇 달쯤 전에, 되게 오래전에 자기가 요즘 하고 있는 게임이다 하고 피크민 블룸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피크민이 이렇게 붐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 트위터에 전부 다 피크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루님이 처음 피크민 얘기를 했을 때에는 아무도 피크민 얘기를 안 할 때여서 그냥 그런 게임이 있구나 하고 지나갔었는데 피크민을 시작하고 나서 하다가 보니까 번뜩 생각이 난 거예요. 그거 마루님이 얘기했던 그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마루님 피크민 한다고 하지 않았어? 우리 친추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친구 등록을 해놨고 사실 친구 등록을 해봤자 뭔가 엽서를 주고받는 거 정도 말고는 그다지 뭐 교육 같은 거는 크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소장님이 월요일 되자마자 우리 뭐 같이 뭔가 그 걸음수 채우는 그런 이벤트를 하자라고 하긴 했는데 아직 안 해봐서 잘 모르겠고요. 그 또 약간 보통은 게임 안에서 친구한테 엽서를 보낼 수 있다라고 하면 뭐 글자라도 몇 글자 써서 보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피크민 엽서는 그냥 엽서만 보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야? 뭐 최소한 뭐 5글자, 10글자라도 좀 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그걸 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마루님이 이것저것 알려주셔가지고 아예 모르던 때보다는 조금 더 알게 됐고 그래서 배울 만한 거 다 배우고 나서 저는 저의 귀여운 피크민들을 또 자랑을 했습니다. 뭐 황채, 원채, 원채채, 할로윈 숲, 할로윈 은희, 뭐 랜턴 은희 뭐 이런 거. 뭐 그런 자랑으로 결국에는 마무리가 되었고 저도 지금 비염 때문에 난리지만 우리 마루님이 요즘에 또 날씨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같은 비염 동지로서 굉장히 조금 많이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 잘 버티고 잘 이겨내서 우리 조만간 만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저희 공연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합창 연습을 본 연습 말고도 파트별 연습도 좀 해야 돼가지고 본 연습 앞뒤로 파트 연습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때까지처럼 실컷 누워있다가 밥 먹고 저 이제 연습 갔다 올게요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 거야. 일단 본 연습 전에 파트 연습을 하게 되면 2시간을 일찍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연말에 있는 12월 28일, 29일에 있는 저희 아는 언니들 합창 공연이 끝날 때까지는 방송 분량도 많이 짧아지겠지만
사적인 약속이나 일정도 거의 못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이 짧아지는 걸 수도 있어요. 방송에 얘기할 만한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일 또 이제 합창 연습을 하러 가는 김에 제가 이제 연습 장소인 책방골, 거기가 저희가 노래 연습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책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사고 싶은 책을 주문을 하면 이렇게 들여놔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제가 책방골에다가 만화책을 몇 권 주문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책이 들어오면 연락을 주시겠다라고 했던 책방 지기님께서 주문하신 책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연락을 주셔서 그러면 제가 합창 가는 날에 결제를 하겠다라고 했고, 사실 제 방송을 꾸준히 들으셨거나 아니면 원래 만화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제야 샀다고? 하고 놀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방송에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가님들이라고 정말 여러 번 언급을 했던 작가님들의 책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샀을 거다. 이미 샀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루는 밀림의 왕 사자로서 작가님들께 말씀드리기가 참 송구스럽게도 이제야 사게 되었습니다. 제가 뭘 샀냐면 안녕 커뮤니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이죠. 그 작품을 쓰신 다드래기 작가님의 아무튼 사투리 하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지역의 사생활 99의 부산편 비화유영 작가님이신 김산호 작가님의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 1권 2권입니다. 그래서 총 3권을 제가 주문을 해놨는데 제가 한번 타이밍을 놓치면 영영 사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몇 번을 드렸었잖아요. 바로 이 책들이 그렇게 타이밍을 놓친 책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 하고 싶은 만화전에서 쪽프레스 갔다가 최준혁 작가님의 병원 탐험기를 택배로 받기로 했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잘 받았습니다. 네, 병원 탐험기는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쯤에 아주 잘 받았어요. 잘 받아만 놓고 아직도 펼치지 않고 있다. 근데 또 이번 주가 회사 마감 주간이라서 책을 읽을 정신적인 여유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읽어보도록 노력할 거예요. 이게 사실 제가 좋아하는 분들의 책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읽을 건데 뭔가 마음을 잡고 나를 잡아서 읽고 이러면 분명히 또 안 읽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조금씩이라도 여유가 날 때 적당할 때 읽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방송은 이렇게 마칩니다. 이제 진짜로 방송이 더 짧아질 거예요. 그리고 아마 또 여유가 안 되면 인터넷 테스트? 뭐 이런 거를 또 중간중간 끼워 넣을 것 같고. 근데 또 사실 제 근황이나 저의 취향 이런 거보다 인터넷 테스트를 하는 거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냥 아예 인터넷 테스트 전문 방송을 해버릴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어쨌든 방송을 안 올리는 날은 없을 테니까 짧더라도 2번, 3번 들어주시고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얘기 사연으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사연, 방송 후기, 협업 제안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지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일상 공유나 생존 신고도 많이 해주세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